고인의 지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한 사람의 성격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엿볼 수 있습니다. 욥범 사훈에 만물은 마음에 따라 움직이고 경계 또한 마음에 따라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각기 다른 성격은 다른 운명을 만들어냅니다. 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의 삶도 그대로 흘러갑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쉽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이는 곧 삶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감정이 솟아납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틀림없이 감정에 사로잡혀 끊임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은 당신 마음속에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리석어서 매우 가난했지만 운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폭우로 인해 그의 벽이 무너졌고 그는 무너진 벽 안에서 금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리석어서 자신에 대해 항상 자격지심을 느꼈고 조언을 얻기 위해 선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선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돈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왜 돈으로 그들의 지혜를 사지 않으십니까? 남자는 그 말을 듣고 도시로 가서 한 승려를 만나 물었습니다. 스님, 스님의 지혜를 제게 파실 수 있습니까? 승려가 대답했습니다. 내 지혜는 매우 비쌉니다. 한마디에 은화 1000냥입니다.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지혜를 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기꺼이 지불하겠습니다. 그러자 승려는 말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성급하게 처리하지 마십시오. 3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3걸음 뒤로 물러나기를 3번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지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는 그 말을 듣고 반신반의하며 속을까봐 두려웠지만 거절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승려는 그의 눈빛에서 의심을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우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내 지혜가 가치 없다고 생각되면 돌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가치 있다고 생각되면 돈을 가져와 나에게 지불하십시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어둠 속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그는 즉시 칼을 들고 그 남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승려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3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3걸음 뒤로 물러나기를 3번 반복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누워있던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 물었습니다. 얘야, 이 깊은 밤에 뭘 하는 게냐? 그 소리를 듣고 그는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낮에 산 지혜가 없었다면 큰 실수를 저질러 내 어머니를 죽일 뻔했구나.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승려에게 돈을 지불하러 갔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종종 불쾌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직장 동료나 고객과의 갈등, 부부나 자녀, 부모와의 가정 문제, 친구와의 이해관계나 감정적 마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감정이든 짧은 시간만 존재하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정을 통제해야 합니다. 성급해하지 말고 극단적으로 행동하지 말며 지나친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절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성격은 우리 각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평생 우리와 함께합니다. 성격에서 비롯된 인과는 매우 큽니다. 성격이 급할수록 지혜는 낮고 화를 낼수록 건강은 나빠진다. 성격이 온화할수록 복은 깊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격과 복은 서로 반대되는 한 쌍과 같아서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는 감소합니다. 성격을 절제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증국번은 젊은 시절 성격이 좋지 않아 사소한 일에도 자주 다투어 사람들이 그를 멀리했습니다. 관직에서 실패하고 병권까지 박탈당한 후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3년간 살면서 주위의 모든 것에 분노를 표출했고 심지어 형제들과 하인들까지 꾸짖었습니다. 마침내 친한 친구의 조언 덕분에 그는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많은 일을 남탓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삶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는 그의 쉽게 화를 내는 성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직으로 돌아온 후 증국번은 매우 달라졌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온화하고 겸손해졌으며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그의 경력도 점차 빛을 발했습니다. 훗날 그는 1등 영의후, 1등 영희후, 직내총독을 역임하며 최고위직에 올랐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독이 든 불꽃처럼 남을 해치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모든 복은 좋은 성품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성 하나를 점령하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성격이 둥글든 강하든 분노의 순간에 자신을 통제하고 신중하게 생각할 줄 안다면 평범한 사람도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성격 좋은 아내나 남편이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부부가 화목하면 온 가족이 평안하고 가화만사성을 이룹니다. 삶의 갈등을 줄일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이것은 최고의 교육입니다. 어머니가 좋은 성격을 가졌다면 자녀는 감정적으로 안정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좋은 성격을 가졌다면 자녀는 더 큰 안정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은근한 영향은 아이들이 자비롭고 균형 잡힌 마음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성격은 삶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삶의 길이 넓어질 것입니다.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좋은 관계를 많이 만들면 분명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성격을 기르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관용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삶을 주도할 수 없고 감정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태국의 전설적인 인물인 백룡왕은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사업이 잘 될지, 가정이 화목할지, 자녀는 어떠한지, 연애는 어떠한지 묻는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만 한다. 당신의 성격은 좋은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격만 좋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성격이 좋을수록 복은 깊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행운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의 성격만 보면 됩니다. 성격이 드러나면 복은 사라집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은 대개 온화하고 친근하며 어디에서나 사랑받습니다. 성격이 나쁜 사람은 성급하고 무뚝뚝하며 심지어 무리해서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합니다. 좋은 성격은 양생의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기르는데 핵심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어디에나 분노와 짜증이 있고 이는 몸과 마음을 해치며 자신과 남을 모두 상하게 합니다. 화내지 않는 법을 배우고 지혜와 온화함으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해소하십시오. 그러면 삶이 더 밝아질 것입니다. 좋은 성격을 갖게 되면 감사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고 그로부터 행복을 얻을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싸워서 화가 날 때마다 집으로 빨리 달려가 집 주위를 3바퀴 돌았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점차 그의 토지와 재산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날 때마다 그는 여전히 집 주위를 달리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그의 토지는 헤아릴 수 없이 넓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의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주변에 할아버지보다 더 넓은 땅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화가 날 때마다 땅 주위를 3바퀴 도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화가 날 때마다 나는 내 집 주위를 3바퀴 돌았단다. 달리면서 나는 내 집은 이렇게 작고 땅도 이렇게 적은데 다른 사람에게 화낼 시간과 자격이 어디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생각하니 화가 금방 사라지고 대신 모든 시간을 일에 집중했단다. 지금은 늙었지만 가끔 화가 날 때가 있단다. 집 주위를 돌 때마다 나는 내 집은 이렇게 커지고 땅은 이렇게 넓어졌는데 왜 굳이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신경 써야 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화가 또 사라진단다. 관용으로 승리하고 성급함으로 실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만이 평온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하더라도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찾을 어려울 것입니다. 왕양명은 마음이 좁은 것은 재앙의 뿌리이고 마음이 넓은 것은 복의 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노가 찾아오면 복은 떠나갑니다. 복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분노를 통제해야 합니다. 당신의 성격이 당신의 복을 파괴하게 두지 마십시오. 분노를 절제하는 것이 절반의 성공입니다. 좋은 성격은 재물을 끌어들이고 복을 맞이합니다. 반대로 성격을 다스릴 줄 모르면 복과 행운도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사람의 행운은 사실 일종의 에너지장입니다. 이 에너지장이 온화하고 원망보다 더 커지면 주변의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때 좋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인력의 법칙에 따르면 삶의 모든 사건은 당신 스스로가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너그럽고 온화하며 햇살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삶의 좋은 것과 긍정적인 것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당신의 성격이 삶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옳다면 화낼 필요가 없다. 당신이 틀렸다면 더욱 화낼 가격이 없다는 매우 현실적인 말이 있습니다. 삶에서 화를 덜 내고 관용과 이해심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것은 사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나쁠수록 복은 얇아지고 성격이 좋을수록 복은 두터워집니다. 옛말에 성격만 좋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순조로운지 부유한지 아닌지 사업이 흥성하는지 아닌지는 모두 그의 성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급할수록 복은 얇아지고 차분할수록 운세는 안정됩니다. 당신의 성격이 어떠하냐에 따라 당신의 운명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모든 나쁜 성격은 스스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한서에는 화기는 길상을 낳고 역기는 재앙을 낳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가 나면 사람은 이성을 잃고 쉽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어 삶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춘추전국 시대 혼란기에 조나라는 작은 국가였지만 여전히 제후국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조나라의 국군인 주장공은 본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나쁜 성격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어느 날 내원을 거닐던 그는 바닥에 물기가 있는 것을 보고 몹시 화를 냈습니다. 시종이 며칠 전 궁중에서 연회가 있었는데 진나라 손님이 술을 마시고 소변을 보아서 물로 깨끗이 씻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시종은 예전에 상을 받지 못해 그 손님을 해치려고 일부러 꾸며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장공은 분노로 이성을 잃어 신중하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람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그 손님은 이미 진나라로 도망친 후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주장공은 더욱 화가 나서 손으로 강하게 탁자를 내리치다가 화로에 넘어져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상처는 감염되어 골맞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속담에 작은 불씨가 들판을 태운다. 끄지 않으면 온 들판을 태워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분노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모든 것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습니다. 분노를 통제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더 깊은 절망의 심연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아마존강 유역에는 위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성질이 난폭하지만 작은 뾰족인 물고기에게 자주 패배합니다. 위어가 뾰족인 물고기를 쫓을 때 뾰족인 물고기는 나무구멍으로 숨어 위어를 약올립니다. 위어는 화가 나서 달려들어 입을 벌려 삼키려 하지만 뾰족이 물고기가 목에 걸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결국 굶어 죽습니다. 불교에는 화를 내면 공덕의 숲을 태우는 불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분노의 불길이 닿는 곳에는 공덕과 복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삶의 모든 행운은 점차 다 소진될 것입니다. 침착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스스로 절제하며 나쁜 일에도 성급해하지 않고 어려움에도 짜증내지 않아야만 복이 가득하고 삶의 길이 넓어질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 성격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채근담은 마음이 거칠고 생각이 서투르면 큰 일을 이루기 어렵고 마음이 평안하고 생각이 맑으면 온갖 복이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성급한 나쁜 습관은 삶의 길을 막는 호랑이이고 좋은 성격은 성공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당나라 시대 대관 황보실은 성격이 급했습니다. 한 번은 벌에게 손가락을 쏘이자 화가 나서 벌집을 부수고 벌들을 지식여버렸습니다. 다른 때는 아들이 글자를 잘못 쓰자 화가 나서 아들의 손을 물어 피가 나게 했습니다.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에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력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낙양으로 좌천되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죽기 1년 전이 되어서야 배도에게 초빙되어 모사가 되었고 그제야 형편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는 성격을 고치지 못하고 자주 상사를 모독하여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배도는 온화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차례 실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정에서 권위를 유지하면서도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기부하여 세운 잘에 백거이에게 비문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황보실이 이 소식을 듣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왜 다른 사람을 찾는단 말인가? 나는 참을 수 없어. 하지만 배도는 다투지 않고 직접 황보실을 찾아가 글을 써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작품을 받은 후 그는 1000필이 넘는 비단을 선물하여 감사를 표했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가 참으로 잔인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무명으로 살고 어떤 이는 빛나는 흔적을 남깁니다. 황보실은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에 거의 평생을 외롭게 살다가 결국 조용히 고향 교회에 묻혔습니다. 반면 배도는 평생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죽은 후에는 태시로 추증되며 헌종, 사당에 모셔졌습니다. 현실이 잔혹하다고 말하기보다는 성격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1등은 재주가 있고 흠이 없는 사람이고 2등은 재주가 있으나 흠이 있는 사람이며 최악은 재주가 없으면서 흠이 큰 사람이다 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감정의 노예는 시작점이 아무리 높고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결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성격을 다스리고 포용하고 침착해야만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성격은 사람의 가장 강력한 명암입니다. 속담에 재능 있는 사람이 온화한 성격을 가지면 분명 대단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차분한 기질을 가지면 생각이 명확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 평온한 마음과 안정된 성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열정으로 가득 차서 기적을 만들어야만 삶에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많은 변화를 겪은 후에야 신선처럼 침착해야만 멀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22살의 한 젊은이가 양쯔강에 플라스틱 공장을 설립하고 빠르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품이 완성된 후 상대방은 개인적인 문제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젊은이는 화가 나서 직접 따지고 싶었지만 생각 끝에 분노를 억누르고 제품을 가지고 상대방을 다시 만나 기회를 찾으려 했습니다. 결과는 바뀌지 않았지만 그의 관용은 상대방을 감동시켰고 그에게 많은 새로운 고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기업가의 사무실에는 항상 높은 곳에 서고 안정된 곳에 의지하며 넓은 곳으로 나아가라는 좌우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너그러운 태도는 그의 업무 원칙일 뿐만 아니라 성공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의 책에는 회사 관리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자는 협상 중에 고객과 다투어 계약을 망쳤습니다. 그 일 후 그는 처벌받을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리더는 책망 대신 온화하게 그에게 경험을 통해 배우고 다음번에는 더 잘 준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관용은 그를 감동시켰고 그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결국 계약을 되찾아왔습니다. 이 기업가의 삶을 되돌아보면 고객이든 부하 직원이든 그는 항상 온화한 태도를 유지했으며 화를 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좋은 성격은 그가 많은 좋은 관계를 맺도록 도왔고
95세의 나이에도 그는 사업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람에 대해서는 온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격이 온화한 사람은 항상 행운을 쉽게 만납니다. 어둠 속에 발을 들여놓아도 작은 빛을 별이 가득한 하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격이 작을수록 사업은 넓어진다. 항상 침착하고 이성적이면 직장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성격이 좋을수록 연애는 순조롭다. 타인을 포용하고 온화하게 대하면 존경을 받을 것이다. 성격이 안정될수록 건강은 좋다. 마음이 넓고 낙관적이면 세월이 흘러도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 좋은 성격은 인생의 만능 통행증이다라는 말처럼 사람이 차분하면 모든 일이 봄바람처럼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성격이 작을수록 가족은 더 행복합니다. 나쁜 성격은 전염병과 같아서 가장 먼저 감염되는 사람은 바로 가족입니다. 심리학에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듣고 집에 와서 소파에서 뛰어놀던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는 화가 나서 근처에서 놀던 고양이를 세게 찼습니다. 고양이는 놀라서 길로 도망쳤고 마침 트럭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고양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꺾다가 우연히 길가에 아이를 다치게 했습니다. 나쁜 성격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쉽게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나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온 가족이 평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두가 그 급한 성격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위축되고 소심해질 것입니다. 3명의 자매가 있었는데 모두 좋은 성격을 가지고 스스로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첫째 언니와 막내 동생은 모두 온화하고 좋은 성격을 가진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2딸을 낳았고 현재 모두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손은 활발하고 사랑스러우며 항상 정신이 맑고 전혀 늙어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둘째 언니의 남편은 성격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는 아들을 어릴 때부터 자랄 때까지 끊임없이 때렸습니다. 많이 맞아서 아들은 소심해지고 말수가 적어졌으며 남성다운 기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그는 고향에서 일하며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심지어 아버지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아내 또한 시아버지와 끊임없이 갈등하며 손녀에게 할아버지라고 불러야만 세뱃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요하는 문제로 자주 다툽니다. 아내도 본래 고집이 세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매번 꾸중을 들으면 큰 소리로 대꾸합니다. 그들의 딸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매우 내성적으로 변했습니다. 둘째 언니는 밤낮으로 가족 문제로 걱정하며 수십 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남편에게 화를 덜 내라고 조언할 때마다 나는 그 녀석이 내 물건을 망가뜨리는 걸 보면 일부러 좀 성질을 부려야 속이 시원하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가족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온 가족을 심연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나쁜 성격은 사실 이기심입니다. 온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일부러 화를 내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이렇게 이기적으로 대한다면 가족의 행복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에서 자녀는 가족 갈등 때문에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들지 못하거나 나쁜 성격의 영향을 받아 분노를 여기저기 표출하며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나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정말로 온 가족을 심연으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성격이 작을수록 건강은 더 좋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일종의 잠재적인 암입니다. 수년간 쌓인 압력, 실망, 불안은 당신이 잊었을지라도 당신의 몸은 잊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은 많은 질병이 부정적인 감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점점 더 증명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감정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감정과 질병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를 인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황발작은 승모판 탈출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불안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쉽게 유발하며 자주 화를 내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면 고혈압과 관상동맥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증오,
슬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자신을 미워하는 감정은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눌린 분노는 스트레스, 만성 두통, 허리 통증, 턱관절 장애, 섬유근육통 증후군을 쉽게 유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면역체계의 해로운 감정 유형에는 분노, 슬픔, 두려움, 우울증, 적개심, 의심, 그리고 계절에 따른 통제 불능 감정 상태, 여름의 다툼, 겨울의 우울증 등이 포함됩니다. 성격이 나쁜 사람은 쉽게 화를 내고 건강을 가장 많이 해칩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이나 보조제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관계, 부모, 자녀, 상사, 동료와의 관계를 온화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고 자신의 감정을 주도하십시오. 마음이 평화롭고 관계가 조화로우면 질병은 멀리할 것입니다. 인생에는 3가지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 다른 사람의 일, 하늘의 일.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일을 온화하게 해결하며 다른 사람의 일이나 하늘의 일에 덜 간섭하십시오. 이것이 평생의 교훈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업, 가족, 건강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나쁜 성격은 이 모든 중요한 것들을 파괴할 수 있고 당신의 삶 전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삶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은 가장 큰 자해 행위입니다. 인생은 마치 여행 가방과 같아서 필요할 때 들고 다닐 수 있고 필요 없을 때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내려놓지 않고 무거운 짐을 계속 끌고 다니면 결코 가볍고 편안하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포용할 줄 알아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성격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자신과 화해하며 세상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성격을 기르면 삶에 좋은 일들이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양생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에서 시작하여 정기를 기르고 몸을 튼튼히 하며 질병을 물리치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전기가 충만하면 몸이 건강하고 전기가 줄어들면 몸이 약해지며 고갈되면 생면도 끝납니다. 보통 젊었을 때는 전기가 넘쳐 흐르므로 가난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전기가 점차 고갈되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족함은 더 커지고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욕망을 절제할 줄 모르면 몸은 더욱 빨리 쇠약해질 것입니다.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성격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성격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신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성격이 남아있는 한 복은 감히 오지 못합니다. 성격이 사라져야 비로소 복이 나타납니다. 당신의 성격이 당신의 복을 막아서게 두지 마십시오. 성격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을 드러내는 것은 본능이지만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성격을 드러내기보다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그들은 성격을 통제하고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존경하게 만듭니다. 평생 우리는 온화함으로 승리합니다. 사랑에는 인내심이 필요하고 성격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성급하고 절제력이 부족한 사람은 큰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성격이 온화한 사람에게는 모든 행운이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마치 화약통 같아서 작은 자극에도 폭발합니다. 아무리 행운이 많아도 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나쁜 성격은 재앙의 뿌리이고 온화한 성격은 행운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성격을 수양해야만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옳다면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틀렸다면 화낼 권리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있더라도 분노는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화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도 완전히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분노를 조절하고 이유 없이 화내지 않으며 최대한 줄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 번의 분노는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잘 대했더라도 단 한 번의 분노로 인해 그동안의 모든 좋은 일들이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복과 행운은 점차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화가 나는 감정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이 아무리 당신을 포용하더라도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삶에서 이러한 사례는 적지 않으며 그로부터 얻는 교훈은 우리에게 행복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성격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일깨워줍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더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평범하게, 심지어 더 나쁘게 삽니다. 그들은 온갖 이유로 자신을 변명합니다. 변명할 용기가 있다면 왜 자신의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틀렸다면 왜 자신의 성격을 방종하게 두어 삶이 점점 더 나빠지게 만듭니까? 화를 내는 것은 몸을 해칩니다. 모든 병은 기에서 생기고 모든 병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서서히 몸에 스며들어 겉은 신선해 보이지만 속부터 썩기 시작하는 사과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쌓이면 대개 큰 병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을 맞이할 건강한 몸을 가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의 분노는 완전히 통제되고 조절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자신을 벌하지 마십시오. 분노가 밤새도록 지속되게 두지 마십시오. 마음에 분노를 품지 마십시오. 성급하고 난폭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대개 큰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성격이 온화한 사람에게는 모든 복이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성격이 온화할수록 복은 깊고 두터워집니다. 당신이 자신의 성격을 수양하고 고쳐낸다면 행운은 저절로 찾아올 것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온화하고 차분함은 복 있는 사람의 상징이었습니다. 성급하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대개 복이 없습니다. 태상 가문편에는 화복무문 유인자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재앙과 복은 정해진 문이 없으며 모두 사람이 스스로 불러들인다는 뜻입니다. 삶의 복과 재앙은 겉보기에는 불확실해 보이지만 결국은 스스로 수양한 결과입니다. 성격을 지킨다면 운을 지키고 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 계산 대신 포용을, 분노 대신 침착함을 사용하십시오. 마음에 항상 기쁨이 가득하고 슬픔과 분노가 없다면 당신은 삶에서 진정한 여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